자,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스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알아볼게요. 트레이스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 픽셀 이미지들을 가지고 비트맵,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벡터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벡터화 작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픽셀로 그려진 것들은 확장, 그러니까 크기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벡터화 작업을 함으로써 크기의 제한을 없애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 이 이미지를 글씨가 있다, 혹은 이미지가 있다, 이거를 가지고 벡터화 시킴으로 해서 확대돼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느낌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 트레이스 기능, 이미지 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파일에서 열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기본 튜토리얼 안에 모양 만들기 편집 4번 트레이싱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와 같이 트레이싱 기능을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트레이싱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픽셀로 구성된 것들은 이와 같이 선이 이와 같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프린팅을 하거나 인쇄를 하게 되면 모양이 뭐 엉망이겠죠, 한마디로. 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벡터화로 깔끔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스케치 같은 거, 연필로, 볼펜 같은 경우로 이제 뭐 A4 용지 같은 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깔끔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이런 비트맵 이미지, 픽셀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명암 같은 데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쨌든 뭐 확대해도 문제가 없도록 포스터 같은 데 만약에 붙이거나 커다란 현수막 같은 데 붙여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로봇 스케치를 했을 때 이미지 트레이싱 하는 기능은 아주 쉽습니다. 자, 일단 선택 툴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시면 그 속성창에 가시면 이미지 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추적을 클릭하면 그와 같은 이제 그 항목이 나오는데, 항목 위에서 우리가 흑백 로고를 선택해 주세요. 이 흑백 로고. 그럼 선택해 볼게요. 선택 하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얘는 벡터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 부분에 우리가 그 로봇의 머리 부분만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아직 벡터로 바뀐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벡터로 바꾸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를 보여준 겁니다. 예, 아직 벡터화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확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속성창에 들어가서 확장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아까는 없던, 우리가 눌러보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면 이와 같이 앵커점, 쉽게 말해서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그렸구나. 얘가 알아서 인식해서 그린 겁니다. 얘가. 자, 거기서 요 부분만 우리가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얘를 보면 이게 아직도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면 그룹화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전체로 딴 데로 옮겨서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 화이트도 하나의 요소고 블랙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럴 경우에
요 블랙 부분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오브젝트, 그래서 그룹을 풀기를 하겠습니다. 풀기를 선택하시면 그룹이 풀렸습니다. 이제 아까는 전체 다 선택됐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요거. 근데 여기서 요 머리 모양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선택을 해도 꼭 여러 개가 걸리죠. 어떻게 해도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선택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시 다 Shift 키를 누르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직접 선택 도구에 들어가시면 올가미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 이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주니까 싹 감싸주시면 그것만 선택됩니다. 근데 이걸 옮길 때 여기 들어갈 때 혹시 흐트러질 수 있으니 다시 그룹을 해줍니다. 이거만. 그래서 오브젝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한다? 그룹을 다시 선택해 줍니다. 요거를 옮겨 볼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옮기고, 자, 옮겨진 것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크기는 Shift 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줄여준다 그랬죠? 정확하게 같은 비율,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달라지지 않고 정확한 상태로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Alt 키를 누르면 Alt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줄이면 중심부터 줄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심부터 이렇게 줄어들죠. 자, 그냥 Shift 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로 중심으로 줄이려면 Alt Shift를 누르시면 중심으로 줄여집니다. 그 모양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비트맵 파일을 벡터로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예제 파일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글 같은 데에 들어가셔서 캘리그라피라고 한번 쳐보세요. 캘리. 치시면,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이와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자,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여기서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어떤 거라도 좋아요. 하나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는 방법은 뭐 이런 거 하나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그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라, 제가 이미지를 보통 우리가 사진을 빡 찍으면 내가 쓴 글씨나 이런 것들 사진을 찍으면 보통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 하면, 배경이 이렇게 좀 어둡죠. 이렇게 배경이, 그죠? 요런 식으로 배경이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주름도 좀 가 있고, 요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한번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하고요.
자, 가져오기. 아까 다운받은 캘리그라피를 갖고 와 볼게요. 파일, 가져오기 하시면 아까 그 바탕화면에 제가 다운로드를 해놨어요. 캘리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열기를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들어왔을 때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크면 화면에 꽉 차니까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선택사항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미지를 얼마나 크기로 할 것인지 라고 선택사항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하고 이 정도 만들어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크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자, 요거를 아까 같이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클릭 하시고 속성창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까 같이 메뉴가 나오고 그 메뉴에서 흑백 로고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이처럼 이미지는 추적에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주세요. 됐죠? 이와 같이 바뀌었는데 이와 같이 바뀐 거를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직 벡터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기와 같은 거예요. 벡터로 바꾸면 이렇게 보입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정도로 만들어졌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장. 여기도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도 확장이 있고요. 아까 속성창에 들어가셔서 확장을 눌러주세요. 확장 누르니까 이와 같은 파란색 라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트맵 이미지는 벡터로 바꿨을 때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룹화로 준비해 줍니다. 얘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룹이 되어 있어요. 이 흰색 배경까지 다 그룹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 이 그룹을 일단 풀겠습니다. 선택, 다 선택된 거겠죠? 오브젝트 그룹 풀기. 자, 그룹을 풀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선택이 되시죠? 여러가지.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는 뭐 몇 개 안 됐으니까 이렇게 선택해갖고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죠. 선택할 게 글씨도 좀 많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검은색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자, 여기 선택이 있죠? 선택 들어가셔서 동일하게를 누르신 다음에 동일한 칠색상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상 해서 선택하시면, 그래서 줄여볼게요. 요것만 선택됩니다. 지금 요와 같은 실색상이 있는 것만 선택됐어요. 근데 이게 다 선택됐죠. 왜? 여기에 있는 까만색 요거 하나와 여기에 있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얘네들을 그냥 다 일단 뺄게요. 자, 아래로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낼게요. 자, 그리고 요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 판엔 이런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셔서 델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아까 여기 우수리도 하나 있었죠? 지우겠습니다. 자, 밝은 데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 옮기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그죠? 지금 이게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해서 삐끗하면 이게 뭐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시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다시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그룹. 자, 이제는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미지, 우리가 포스터 같은데 이미지에 그냥 올려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파일, 열기에서 뭐 이미지 하나를 내가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한번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좀 키울게요. 이와 같은 이미지에, 자, 어떻게 한다? 요걸 가지고 그대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통일, 아까 있었던 요 화면에 갖다 주면, 그리고 같이 내려볼게요. 그리고 손을 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Shift 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요걸 색깔을 좀 더 바꿔볼게요. 어떻게? 색깔을,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지금 색깔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거 찾는 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요 상태가 되면 여기로 들어가세요. 견본 다이어리 메뉴, 견본 라이브러리 메뉴 들어가셔서 기본 견본에 들어가셔서 기본 RGB를 선택하시고 손을 떼세요. 그럼 요 같은 아까 우리가 없었던 스와치 패널이 뜨거든요. 자, 요거를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이와 같이 뭐 이런 색도 좋고, 이런 색깔도 좋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포스터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좋고, 올릴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 트림 기능이 있어요. 트림 뷰 기능이 있어서 지금 요 A4 사이즈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서 트림 보기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가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를 약간 더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올릴 수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뭐랄까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이야기가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로고 같은 거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글 같은 거 들어가면 이 메인 타이틀 같은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캘리그라피 같은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만 좀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볼 게 있어요. 이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에는 이와 같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인물도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인물 똑같은 방법으로 인물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아까 그 우리 그 구글 같은 데 들어가셔서 얼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얼굴. 그래서 하나를 다운받으신데 제가 요걸 다운받아 놨거든요. 볼게요. 파일, 열기, 얼굴, 요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다운받아 놨습니다. 좀만 더 키워볼까요? 키우는 건 Shift 키를 누르고 키우시면 돼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약간의 포토샵의 필터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여자의 얼굴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왜 그럼 벡터니까. 근데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약간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 필터 기능이 뭐냐면 이겁니다. 효과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자, 효과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부터 요거는 일러스트레이터 벡터를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효과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이거는 그 비트맵 이미지를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효과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기능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효과 갤러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창에서 브러쉬 획 혹은 스케치 효과에 들어가셔서 일단 스케치 효과가 좋겠네요. 가장자리 찍기 요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해보시면 좀 더 뭐 좀 이렇게 좀 그런 그로드스크한 느낌들도 있고 조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기능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스케치 효과 가장자리 찍기 요 기능 가지고 그죠? 요걸로 약간씩 조절을 하셔가지고 요와 같은 걸 만들었어요.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와 같은 모양이 떴죠. 그죠? 요거를 아까 같이 쉽게 트레이스 기능 이미 추적을 하면 흑백 로고 똑같이 됐죠. 좀 이제 이미지가 좀 크면 좋은데 너무 이미지가 작아요. 제가 지금 다운받은 게 자, 이미지가 작으면 이제 이 픽셀 값이 작아지니까 정교한 이미지가 안 되니까 좀 약간 고해상도 이미지를 쓰면 좀 정교한 픽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그 벡터를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를 아까 같이 어떻게 합니까? 확장을 해야겠죠? 확장을 누르시고 확장된 걸 그룹을 풀겠습니다. 그룹 풀기 그 다음에 선택하고 얘와 요 컬러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 동일한 칠색상 선택하시고 이거를 바깥으로 빼내면 얘만 빠지겠죠. 이 안에 남아있는 흰색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은 지우시고 혹시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바꿔가지고 흰색 영역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이와 같은 이미지를 줄여서 어떤 그 사각형 도구에 어떤 명암이나 이런 거에 한번 넣어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뭐 해서 이런 배경으로 뒤로 보내기가 있거든요. 정도는 이제 그 오브젝트끼리의 앞뒤 어떤 게 앞뒤 뒤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기 이와 같이 하고 뭐 이제 뭐 헤어샵 뭐 이렇게 헤어샵 하고 그 다음에 뭐 뷰티 리 이렇게 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글씨 크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나중에 폰트는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크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전체 행간을 줄여 볼게요. 자, 선택하시고 속성에서 행간을 줄여 볼게요. 뭐 한
이렇게 행간을 좀 줄여서 색상을 바꾸거나 행간을 줄여서 이와 같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명암이라든지 혹은 그 디자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가 되든 이게 꼭 그 제가 제안한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해보시고 좀 결과값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트레이스 기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